북한이 왜 이렇게 갑자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지 또 북한의 다음 수순은 뭐가 될지 지금부터는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에게 자세히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거 뭐 참 저희가 아까 모든 대남 사업은 대적사업이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을 이제 중요한 포인트로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거 좀 이례적인 표현으로 봐야 합니까? 예, 뭐 최근에는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에 새로운 표현이고 그만큼 북한이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한다. 사실 그 용어를 사용하게 된 배경은 2000년 6.15 공동 정상회담 그 이후에 이제 남북 관계가 평화공존으로 하면서 서로 대적관 이런 걸 표현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20주년을 맞이해서 일부러 끄집어낸 것이 아닐까 추정해 봅니다. 근데 뭐 관계 나쁘지 않을 때도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거친 표현들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이건 좀 다르다고 봐야 합니까? 아무래도 대적관이라는 것은 적대시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표현이고 우리 정부를 보다 세게 압박하려는 의도가 배경에 있다고 봅니다. 일단 빌미로 삼은 건 이제 대북 전단 문제인데 사실 대북 전단도 그동안 쭉 보내오던 것이었단 말이죠. 물론 기분 나빠했지만 그런데 갑자기 이걸 들고 나온 거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기본적으로 5월 31일에 보낸 대북 전단이 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지금 우리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또 걸기대회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올해의 흐름 자체가 대남 대미 강경 정책을 끌고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적당한 시기에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대북 전단을 활용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북한이 일단 첫 번째 단계로 통신선 다 끊겠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일단 연락 못 합니까? 아닙니다. 필요할 땐 또 받을 수 있는 거죠. 다만 자기들이 통신선을 차단하겠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연락을 해도 받지 않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뜻인 거죠. 정세가 변화하고 자기들의 필요하면 언제든지 또 받는다. 2010년 이후에 북한이 통신선 차단을 3번이나 얘기했습니다. 5.24 조치 때 2010년 5.24 조치, 2013년 북한 핵실험, 2016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기들이 필요한 경우에 소리 소문 없이 다시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북한의 말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자, 그렇긴 하지만 일단 9.19 군사 합의 그리고 정상회담 때 합의된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효과가 없어지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지금 단계에서 북한이 조건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전단 살포를 방지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이행할 때까지 한국 정부를 괴롭히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법제화가 되지 않으면은 자기들이 이야기했던 것 그러니까 연락사무소 폐지, 개성공단 철폐 그리고 9.19 군사 분야 부속 합의서 폐지 이것은 계속 나갈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우리를 일종의 길들이기를 하려고 한다.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평가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서 청와대 정부 여당에서 이 문제를 대북 전단 문제로 계속 축소해서 얘기하는 것도 그 부분만 해결되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걸로 봐야 하는 겁니까 그럼? 정부 입장에선 그런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만을 본 것이다. 올 연초부터 북한이 정면 돌파전을 이야기하면서 대미 대남 강경 정책을 전개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나온 것이라면 만약에 우리가 전단 살포를 갖다가 북한의 요구대로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핵 문제라든가 다른 문제를 가지고 또 우리 정부를 압박할 수 있다. 이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대북 정책의 원칙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전단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 이제 또 다른 요구가 나오고 또 다른 요구가 나오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전단 문제는 지금 6월에 문제가 되고 7월에 문제가 될 수 있고 8월에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또 SLBM을 발사한다, 뭐 전략무기를 시험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국 정부의 입장 전환을 또 요구할 거예요. 제재를 위반해라, 미국을 설득해라. 그럼 그때 또 북한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호흡을 조금 더 길게 하면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지금 북한도 경제 사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코로나의 여파도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 나름대로 제재를 피해서 북한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북한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
우리 정부로서도 지금 뭔가 판단하기가 좀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 정부가 뭐 북한의 여러 가지 금강산 시설 문제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얘기가 있었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뭐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럴 때일수록 제대로 된 정책을 전개해야 되는 거죠. 북한의 말에 끌려다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가 주변 정세, 주변 환경을 만들어서 북한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것에 예. 들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헌법 질서라든가 표현의 자유 이런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억누르면서 전단 살포를 막는다면 다음번 요구사항에는 또 우리 스스로의 원칙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남북관계 이익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남북관계의 그 관행의 정상화 그리고 이익의 균형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중점을 뒀으면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신 박사님 생각은 지금 북한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 더 어려운 요구들을 자꾸 해오고 우리의 원칙이 무너지기 때문에 북한과의 대화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게 이제 결론이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번뿐만 아니라 과거 10년, 20년 전 동안의 북한의 협상 패턴을 보면 또 그렇게 나타났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과거의 관행과 역사를 되돌아봤으면 합니다. 예, 정부에서도 참고를 좀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신범철 센터장님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